아니, 아니, 이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냄새 나니까 당장 꺼져요. 아니, 이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냄새나니까 당장 꺼져요. 차. 문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독설에 노인은 젖은 옷을 털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쫓아낸 이 초라한 노인이 강남 한복판에 빌딩을 가진 500억 자산가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수행 비서가 건넨 명함 한 장을 보고 며느리가 기절초풍하며 무릎을 꿇기까지 과연 그날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강남의 밤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거렸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금빛 조명을 쏟아내고 있었고 바닥에 깔린 대리석은 거울처럼 매끈했으니까요. 오늘 이곳에서는 집주인 시영이가 주최한 명품 브랜드 런칭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시영이는 몸매가 드러나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 사이를 우아하게 누비고 다녔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로라 하는 인플루언서들이거나 돈 꽤나 쓴다는 강남 사모님들이었죠. 시영이는 그들 사이에서 여왕벌처럼 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대표님, 오늘 드레스 정말 찰떡이다. 이번 신상이죠? 디자인이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호호. 별 말씀을요. 우리 VIP 고객님들 안목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아, 저기 샴페인 좀 더 드세요.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요. 역시 시영 씨는 센스가 다르다니까. 남편도 능력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아이 참 부끄럽게 왜들 그러세요. 다 남편 내조 덕분이죠 뭐. 쏟아지는 칭찬 세례에 시영이의 어깨는 한껏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부와 명예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뚫고 띵동하는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서둘러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하하호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파티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명자였습니다. 명자는 방금 밭일을 하다 온 건지 흙이 잔뜩 묻은 낡은 몸빼 바지에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 사이로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양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주렁주렁 들고 있었죠. 그 모습이 화려한 파티장과 너무나도 기괴한 부조화를 이루어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는 누구야? 이 집에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청소하시는 분인가?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시영이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시영이는 들고 있던 잔을 탁자에 쾅 내려놓고 쿵쿵거리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명자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누런이가 보이도록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있었냐?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한참 기다렸다. 아니,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그리고 꼴이 그게 뭐예요? 창피하게 진짜. 시영이는 이를 악물고 작게 속삭였지만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며느리의 살기 등등한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름진 손으로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죠. 우리 강아지 하늘이한테 줄 묵은지 좀 가져왔다. 이거 내가 직접 담근 건데 맛이 아주 기가 막혀. 하늘이 어딨냐? 할미가 왔다. 김치요? 지금 이 상황에 김치 타령이 나오세요? 명자가 내민 검은 봉지 틈새로 시큼한 묵은지 냄새가 훅 풍겨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기로 가득했던 파티장의 젓갈 냄새가 진동하자 손님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상에, 냄새 좀 봐.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머리 아파. 시영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시영이는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시영이는 거칠게 명자의 팔을 잡아 끌며 손님들이 보이지 않는 현관 구석으로 짐짝처럼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걸 들고 와요? 냄새나게 진짜. 아니, 내 새끼 먹이려고 가져온 건데 뭐가 어때서 그러냐? 하늘이 어딨냐니까? 할미가 만난 거 가져왔는데. 하늘이 지금 영어 유치원 갔어요. 그리고 이런 더러운 거 안 먹여도 우리 하늘이 유기농만 먹고 잘 커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가세요. 야야, 그래도 정성을 봐서라도 좀 받아라. 내가 이거 가져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누가 가져오래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요? 빨리 안 나가세요? 시영이는 명자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봉지가 터지면서 붉은 김치 국물이 하얀 대리석 바닥으로 사방팔방 튀었죠. 명자는 깜짝 놀라 바닥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냐? 애써 가져온 건데. 아까워서 어쩌나. 이깟 김치 쪼가리가 뭐라고 내 파티를 망쳐요? 남 부끄럽게 진짜. 당장 안 나가요? 시영이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파티를 즐기던 손님들도 이제는 대놓고 혀를 차며 두 사람을 구경하고 있었죠. 시영이는 모멸감과 분노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현관 옆에 놓여있던 청소용 소금물통이 시영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정 타지 말라고 입구에 놔둔 것이었죠. 시영이는 망설임 없이 그 소금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니, 이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냄새나니까 당장 꺼져요. 시영이는 소금물을 명자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차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소금물이 명자의 얼굴을 강타하고 낡은 티셔츠를 흠뻑 적셨습니다. 명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짠물을 뱉어내며 비틀거렸죠.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진 명자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 싫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 하는 짓이냐? 그러게 좋은 말로 할 때 가셨어야죠. 왜 사람을 뚜껑 열리게 만들어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던 현관문 틈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소리 없이 들어와 명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시영이는 갑작스러운 낯선 남자의 등장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죠. 남자는 수행비서 은우였습니다. 은우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지금은 명자의 눈물을 닦아줄 때가 아니라 며느리의 오만을 꺾어놓을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은우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품 안에서 금박이 박힌 명함 한 장을 꺼내 시영이의 눈앞에 천천히 들이밀었습니다. 시영이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또 뭐야? 당신 누구야? 저 노인네랑 한패야? 은우는 시영이의 무례한 태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탁비 대신 드리는 겁니다. 이 명함이 대개 인생의 부적이 될 테니 잘 간직하십시오. 은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고는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시영이는 그 말뜻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시영이는 명함을 받지도 않고 손으로 거칠게 쳐내버렸습니다. 명함은 힘없이 날아가 붉은 김치 국물이 흥건한 바닥 위로 뒤집힌 채 나뒹굴었습니다. 시영이는 명함의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죠. 뭐야? 거짓골을 하고 떼거지로 와서 행패야? 경비 아저씨, 여기 좀 와봐요. 당장 끌어내라고요. 시영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비실 호출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렀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니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자는 젖은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을 넘어선 서늘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우가 조심스럽게 명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가자. 내 손자 하늘이만 아니었어도 진작 끝냈을 인연이다. 명자는 차갑게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명자의 뒷모습은 늙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시영이는 문이 닫힐 때까지 씩씩거리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파티는 엉망이 되었고 손님들은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 시영씨. 나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가볼게. 다음에 보자. 나도. 분위기가 좀 그렇네. 갈게. 아, 아니에요. 잠시 소란이 있었던 거예요. 더 놀다 가세요. 하지만 손님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시영이는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죠. 시영이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친구들이랑 당구 치고 있는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장 들어와.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체면이 다 구겨졌어. 파티 다 망쳤다고. 아, 열받아. 수화기 너머로 준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거길 왜 가셨대? 내가 알아? 냄새나는 김치 쪼가리 들고 와서 온 집안에 냄새 피우고 난리도 아니었어. 사람들 다 보는데.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내가 못 살아, 정말. 준수는 어머니 걱정은커녕 시영이의 비위를 맞추느라 급급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도 참 주책이시네. 당신 괜찮아? 많이 놀랐지? 당장 연 끊어.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잘 말할게. 진정해, 여보.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지금 당장 전화해서 번호 차단한다고 해. 그리고 경비실에도 말해서 출입 금지시키고. 어휴, 알았어. 지금 당장 차단할게. 됐지? 그러니까 화 풀어. 준수는 시영이의 말에 꼼짝 못하고 비굴하게 동조했습니다. 시영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조금 분이 풀리는 듯 했죠. 시영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남은 샴페인을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 앞에는 명자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에는 아까 시영이가 내동댕이 쳤던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깨진 김치통 사이로 붉은 국물이 명자의 손을 적시고 있었죠. 명자는 펜트하우스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간간히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명자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명자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낯선 여자와 함께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모정의 불씨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통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닫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명자가 아들 부부와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는 소리 같았죠. 명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단지 입구에는 육중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명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우가 차 뒷문을 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젖은 옷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차가운 가죽 시트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들의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빛은 더 이상 며느리의 구박을 받던 힘없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바닥을 호령하는 500억 자산가 신명자 회장의 서늘한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명자는 앞좌석에 앉은 은우를 향해 낮고 굵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심포니타워 입점 심사 예정대로 진행해.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은우의 대답과 함께 차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명자가 버린 쓰레기통 뚜껑을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명자가 머무는 낡은 시골 본가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명자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차가운 방바닥을 뒹굴었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뾰족한 송곳으로 장기를 후벼 파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거든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둔 약봉지를 뜯어 한 줌이나 되는 알약을 입안에 털어 넣었어요. 물도 없이 삼킨 약이 거칠게 식도를 긁으며 내려갔지만 명자는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명자의 머릿속을 맴도는 건 오직 하나, 불쌍한 손자 하늘이의 얼굴뿐이었죠. 아이고, 우리 하늘이 불쌍해서 어쩌나. 할미가 없으면 누가 널 챙길고. 명자는 아픈 배를 움켜쥐고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영이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붉은색 독촉장들을 보며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야심차게 시작한 쇼핑몰 매출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급하게 빌려 쓴 사채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시영이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심포니 타워 입점뿐이라고 확신했죠. 시영이는 소파에 앉아 한가롭게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남편 준수를 보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당신, 지금 게임이 손에 잡혀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아, 깜짝이야. 왜 또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뭐 놀았어? 나도 머리 식히는 중이잖아. 머리를 식혀?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빨간 딱지 붙이면 그때도 머리 식힌다는 소리가 나와요? 보증금 마련하려면 어머니 시골집이라도 팔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머, 엄마 집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엄마 갈 데도 없는데. 그리고 그 총구석 집 팔아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그래. 그냥 대출 좀 더 알아봐. 대출은 뭐 공짜로 해준대요? 내 신용등급 이미 바닥이야. 당신 하늘이 고아원에 보내고 싶어? 빚쟁이들한테 잡혀가서 장기라도 털리고 싶냐고. 시영이는 준수의 등짝을 찰싹 소리나게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아, 아파. 진짜 왜 이래.
당장 시골 내려가서 어떻게든 땅 문서랑 인감 받아와요. 안 주면 훔쳐서라도 가져오라고. 당신 엄마잖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설마 죽기야 하겠어? 가서 드러눕기라도 하란 말이야. 아, 알았어. 알았다고. 가면 될 거 아냐. 진짜 사람 복가되네. 갔다 오면 될 거 아냐. 준수는 시영이의 기세에 눌려 투덜거리며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죠. 그 시각 명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하늘이가 다니는 유치원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의 7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직접 끓인 소고기 미역국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에 보온병을 품에 꼭 안고 유치원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죠. 운동장 한 구석에서 선생님의 손을 잡고 멍하니 서 있는 하늘이가 보였습니다. 하늘아, 우리 강아지. 명자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문 앞을 지키고 있던 유치원 선생님이 명자를 발견하고 기겁하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절대 만나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선생님, 오늘이 우리 하늘이 생일이라. 내가 미역국만 좀 전해주면 안 될까? 응? 내가 멀리서 와서 그래. 이거 아침에 갓 끓인 거야. 안 돼요. 어머니 마시면 저희만 곤란해져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가세요. 선생님은 단호하게 명자를 밀어냈습니다. 명자는 눈앞에 손자를 두고도 만져볼 수조차 없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죠. 결국 명자는 식어가는 보온병을 가슴에 품은 채 쓸쓸히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명자의 주머니 속에 있던 낡은 폴더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는 며느리 시영이었습니다. 명자는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 하늘이를 보여주려는 건가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늘이 애미냐?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유치원엔 왜 찾아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영이의 날카로운 고함이 고막을 찔렀습니다. 오늘 하늘이 생일이라 미역국이라도 좀 먹이고 싶어서. 누가 그딴 거 먹인대요? 원장님한테 전화 받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냄새나는 노인네가 얼쩡거린다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 다 났다고요. 내 얼굴에 먹칠 좀 그만하세요. 미안하다. 나는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듣기 싫어요. 한 번만 더 하늘이 앞에 나타나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예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해 버릴 거라고요. 알겠어요? 제발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좀 마시라고요. 매정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길거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며느리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거든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동안 울린 뒤에야 준수가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왜요? 나 지금 바쁜데. 준수야, 애미다.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냐? 명자의 목소리는 파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어디가 아픈데요? 그냥 동네 의원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너무 무섭고 힘들구나. 네가 곁에 좀 있어주면 안 되겠니? 애미가 많이 아파서 그래. 나 지금 지방 내려가는 중이라 못 가요. 그리고 병원비 필요해서 전화한 거면 끊어요. 나 돈 없으니까. 준수야, 돈 때문이 아니라 네가 곁에 좀 있어줬으면 해서. 아, 진짜 바쁘다니까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프면 119 부르든가 해요. 준수는 명자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명자는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췌장암의 통증보다 더 끔찍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날 오후 수행비서 은우가 명자가 있는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은우는 명자의 초라한 행색과 퉁퉁 부은 눈을 보고 마음이 아파 어쩔 줄 몰라 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당장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다. 은우야, 난 괜찮다. 그보다 알아오라고 한 건 어떻게 됐느냐? 은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갔어요. 그것은 시영이가 심포니타워 관리실에 제출한 입점 신청서와 그녀의 신용정보 조회 내역이었습니다. 며느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쇼핑몰은 이미 자본 잠식 상태고 제2금융권 대출에 사채까지 손을 댄 상태입니다. 사채까지? 네. 빚 독촉이 심해지자 이번 심포니 타워 입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입점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눈치입니다. 어리석은 것. 겉멋만 들어서 빚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님이 지금 이곳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회장님 댁 문서를 훔칠 기세입니다. 일단 피하셔야 합니다. 은우의 보고에 명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돈에 눈이 먼 자식들이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러 온다는 사실에 기가 찰 노릇이었죠.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할까? 회장님, 험한 꼴 보시기 전에 자리를 피하시죠. 아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미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돌아가 있거라. 명자는 은우를 돌려보내고 홀로 방 안에 누워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마당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쾅쾅거리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어머니, 문 좀 열어봐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시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명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준수가 발로 문을 걷어차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쳤죠.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명자를 본체만 채하며 준수는 다짜고짜 장롱 문부터 열어 제꼈습니다. 당신은 서랍장 찾아봐. 나는 장롱 뒤질 테니까. 알았어. 빨리 찾아. 놈들이 쫓아오기 전에 올라가야 해. 냄새나니까 빨리 좀 찾아봐요. 두 사람은 마치 강도처럼 집안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서랍장이 엎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죠. 명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오랜만에 찾아와서 안부도 묻지 않고 이게 무슨 패륜이야? 아, 어머니.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계세요. 땅 문서 어디 두셨어요? 네.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건데. 미리 좀 쓰면 어때서 그래요? 시영이는 명자에게 삿대질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준수는 장롱 깊숙한 곳에 있는 붉은 보자기를 발견하고는 눈을 번뜩였죠. 찾았다. 여기 있네. 여보, 찾았어. 준수가 보자기를 풀어 헤치자 그 안에서 낡은 땅 문서와 명자의 인감도장이 나왔습니다. 명자는 사력을 다해 준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그것마저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놈들아. 아, 엄마는 나중에 우리가 모신다니까요. 이거 잠깐 빌리는 거예요. 금방 갚을게. 거짓말 마라.
도박 빚 갚는다고 가져가서 날린 돈이 얼마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가져간다. 내놔라, 이놈아. 명자가 필사적으로 매달리자 준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준수는 명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있는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아, 진짜. 노인네가 왜 이렇게 힘이 세? 좀 놓으라고요. 나도 좀 살자고. 명자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머리가 문지방에 부딪히며 쿵소리가 났지만 아들 내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시영이는 땅 문서와 인감을 챙겨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됐어. 가자. 이걸로 보증금 해결하면 돼. 그래, 빨리 가자. 여기 냄새나서 더는 못 있겠다. 엄마, 나중에 올게요. 두 사람은 쓰러진 명자를 뒤로 한 채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자동차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명자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거든요. 명자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래, 가져가라. 다 가져가. 그게 너희 명주를 끊을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명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죠.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명자의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훔쳐간 그 인감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었습니다. 준수 부부가 명자의 시골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땅 문서와 인감을 훔쳐간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가 너무 깊어 일어날 힘조차 없었죠. 하지만 명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역시 손자 하늘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하늘이는 정말 갈 곳이 없다. 명자는 이를 악물고 비틀거리는 몸을 힘겹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은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은우야, 나 좀 심포니 타워로 데려다다오. 회장님,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와다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우는 명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명자는 은우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분노를 사겼죠. 어떻게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특수절도입니다.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들이 훔쳐간 그걸로 뭘 하려는지 끝까지 지켜볼 게다.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참아야 해. 명자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심포니 타워에 도착한 명자는 다시 낡은 청소부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은우가 극구 말렸지만 명자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명자는 대걸레를 들고 1층 로비 구석구석을 닦으며 입점 예정자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때 거대한 회전문이 돌아가며 시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시영이는 어젯밤 훔친 땅 문서를 헐값에 넘겨 급한 불을 껐는지 한결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최고급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손에는 값비싼 가방을 든 채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내며 걸어왔죠. 시영이는 마치 자신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도 된 양턱을 치켜들고 거만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시영이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영이는 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바닥을 닦고 있던 명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아!
명자가 짧은 신음소리를 내며 비틀거렸습니다. 시영이는 그제야 명자를 돌아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 아줌마,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요? 냄새나게 진짜. 아침부터 재수없게. 시영이는 명자가 자신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힘없는 청소부에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명자는 모자 아래로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얼굴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네가 정말 사람이냐? 그때였습니다. 엄마, 나 저거 사줘. 시영이를 따라왔던 손자 하늘이가 로비 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이의 시선 끝에는 도로 건너편에서 알록달록한 풍선을 파는 노점이 있었습니다. 시영이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 지금 바쁘니까 조용히 있어. 저기 가서 얌전히 기다려. 알았어? 시영이는 하늘이를 로비 구석에 세워두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통화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네, 관리소장님. 저 JNJ 오시영 대표인데요. 입점 심사 일정 잡혔나요? 제가 보증금 문제도 다 해결했거든요. 하늘이는 시영이의 눈치를 살피다 풍선이 갖고 싶은 마음에 슬금슬금 로비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대걸레를 내팽개치고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쇠약해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굴러가는 공을 쫓아 도로변으로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하늘아, 명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도로 위를 질주하던 거대한 배달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빵빵, 귀를 찢는 듯한 경적 소리에 시영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트럭이 하늘이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영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들을 구하러 달려가야 했지만 시영이는 트럭이 자신 쪽으로 올까봐 뒷걸음질 치며 비명만 질렀습니다. 안 돼.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시영이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가 바람처럼 날아왔습니다. 은우였습니다. 은우는 망설임 없이 도로 위로 몸을 던져 하늘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기익,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명자는 눈앞이 캄캄해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아, 은우야.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웅성거림 속에서 명자는 기어서 사고 현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우와 하늘이는 도로 옆 화단으로 굴러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트럭은 간발의 차로 멈춰섰지만 은우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은우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품에 안긴 하늘이를 살폈습니다. 하늘아, 괜찮니? 어디 아픈 데 없어? 하늘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행히 은우가 감싸 안은 덕분에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은우는 자신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하늘이를 안심시키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내 핏줄을 목숨 걸고 구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시영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명자는 시영이가 아들을 걱정하며 안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영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애간수 안 하고 뭐 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애 다칠 뻔했잖아요. 시영이는 넘어져서 울고 있는 하늘이를 일으켜 세우며 먼지를 털어주기는커녕
은우에게 삿대질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트럭 기사님이 놀라셨잖아요. 보상금 노리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시영이의 뻔뻔한 태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여자 뭐야? 지 아들 구해준 사람한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시영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손으로 닦아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은우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것도 애미라고. 천벌을 받을련. 내 오늘 너와의 인연을 여기서 끝낸다. 시영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는지 지갑에서 자신의 명함 한 장을 꺼내 은우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치료비는 이쪽으로 청구해요. 그리고 우리의 관리 소홀했던 거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조용히 넘어가요. 시끄러워지는 거 딱 질색이니까. 시영이는 하늘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늘이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은우를 쳐다보았지만 시영이는 매정하게 아들을 끌고 갔습니다. 빨리 안 와?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바닥에 떨어진 시영의 명함을 밟고 선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일말의 기대도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자격조차 없는 여자에게서 손자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명자가 남은 생을 걸고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하고 은우가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명자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다. 지금 당장 유언장 수정해야겠다. 하늘이 후견인 싹 다 바꾼다. 그리고 내 재산 상속 문제도 다시 논의하자. 당장 병원으로 와라. 명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한편 시영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를 대충 직원에게 맡겨두고 자리에 앉았지만 손이 떨려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아우,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일 이다 있네. 그 남자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보상금 달라며 들러붙는 거 아니야? 그 명함 주지 말 걸 그랬나? 시영이는 은인의 걱정보다는 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입점 심사가 보류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시영이는 핸드폰을 집어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다 그 노인네 때문이야. 아침부터 재수옴 붙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시영이는 모든 탓을 시어머니 명자에게 돌리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시영이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심포니타워 관리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딱딱한 목소리에 시영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네, 관리실이요? 어머,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시영이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최대한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입점 신청하신 건 때문에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대기하고 계십시오. 정말인가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시영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오는구나.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다니 이건 긍정적인 신호야. 비록 전화기 너머라 보이지 않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병원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청소부 복장을 한 늙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모자를 벗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벗어던졌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은우가 미리 준비해둔 정장으로 갈아입고 굽이 낮은 단정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는 명자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명자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바닥을 호령하는 500억 자산가 신명자 회장의 서늘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명자는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은우가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보며 명자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네가 흘린 피,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은우의 병실을 나서는 명자의 등 뒤로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명자는 은우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있던 은우는 명자가 들어오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상체를 일으키려 했죠. 회장님 오셨습니까? 몸도 편찮으신데 여긴 뭐하러 오셨어요? 명자는 황급히 다가가 은우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 다시 눕혔습니다. 일어나지 마라.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누워있어.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왔다. 명자는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 은우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이 명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우야, 너 혹시 기억나느냐? 20년 전 유난히 눈이 많이 오던 그날 말이다.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은우는 명자의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와 며칠을 굶고 추위에 떨며 쓰러져 있던 저에게 회장님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어 주셨죠. 그날 먹었던 그 국밥과 국물 한 모금이 죽어가던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은우의 눈가에도 어느새 물기가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거리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어린 은우에게 명자는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해준 유일한 어른이었으니까요. 명자는 은우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국밥을 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느냐? 밥값은 나중에 성공해서 갚으라고 했지. 근데 이제 보니 네가 내 목숨보다 귀한 손자를 살렸구나. 밥값은 이제 다 갚았다. 아니, 내가 너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비서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피보다 진한 국밥 국물로 맺어진 내 아들이야. 명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우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평생 어머니와 하늘이를 제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 명자는 소리 없이 흐느끼는 은우를 말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명자는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심포니타워 입점심사 정권 위임장이다. 이제부터 입점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네가 하거라. 그리고 그 뻔뻔한 아이들을 내 앞에 데려와라. 내 방식대로 아주 확실하게 끝내주마. 은우는 눈물을 쓱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위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퇴원한 은우는 곧바로 치밀하게 준비해둔 작전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은우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며칠 전 시영이가 치료비 청구하라며 바닥에 던져주었던 구겨진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J&J 쇼핑몰 대표 오시영이라는 직함이 금박으로 번쩍거리게 박혀 있었죠. 은우는 명함에 적힌 번호를 꾹꾹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시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심포니타워 로비에서 아드님을 구해드렸던 사람입니다. 은우는 감정을 억누르고 최대한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영이는 대번에 귀찮다는 듯 목소리 톤을 높이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그 청년이요? 치료비 때문에 전화했나요? 제가 계좌번호 문자로 찍으라고 했잖아요. 지금 바빠서 통화 길게 못해요. 얼마 보내면 돼요? 시영이의 적반하장 태도에 은우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고 다음 대사를 이어갔습니다. 치료비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심포니그룹 회장님의 비서실장 차은우입니다. 네, 비서. 실장님이요? 수화기 너머로 시영이가 숨을 헉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영이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어 콧소리까지 섞인 상냥한 톤으로 들려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몰라 뵀어요. 아까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실장님. 많이 다치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찾아뵙고 사과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시영이의 비굴한 태도에 은우는 속으로 차가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시영이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은우는 짐짓 너그러운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 엄마로서 놀라셨을 테니 이해합니다. 전화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회장님께서 당시 상황을 전해 들으시고 대표님의 브랜드와 위기 대처 능력에 큰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회장님께서요? 저한테요? 어머, 정말인가요? 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아이를 챙기시는 모습이 인상 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제출하신 입점 신청서를 검토하시고 브랜드 가치도 높이 평가하셨고요. 은우의 뻔한 거짓말에 시영이는 의심 하나 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자기 아들을 버리고 도망친 비정한 엄마였지만 시영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과찬이세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제가 원래 일도 육아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회장님께서 대표님께 입점 면접 기회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십니까? 당연하죠.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영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이 바로 자신이 문전박대하고 쫓아낸 시어머니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은우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덫을 놓았습니다. 단 회장님께서는 입점 심사에서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첫째는 가족의 화목이고 둘째는 재정 능력입니다.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묵하죠. 면접 때 반드시 남편분과 자녀분을 동반하십시오.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큰 가산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점 보증금이 5억 원인 건 알고 계시죠? 반드시 5억 원 상당의 자산 증빙 서류와 인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부모님 자산을 담보로 한 연대 보증 서류도 인정되니 참고하십시오. 은우의 말에 시영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당장 현금 5억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차였는데 부모님 자산 담보도 가능하다니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영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시영이는 소파 위를 방방 뛰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됐다. 됐어. 가족 동반의 부모님 자산 증빙이라. 이건 나 합격시켜주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잖아. 하늘이로 감성 팔고 어머니 땅 문서로 연대 보증 서류 만들면 게임 끝이야. 시영이는 즉시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야? 당장 들어와. 대박 났어. 왜 또 호들갑이야? 빚쟁이들이라도 쳐들어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심포니 타워 회장이 나를 직접 보겠대. 내일 면접 잡혔어. 정말이야? 와, 당신 대단하다. 역시 내 마누라야. 준수도 덩달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내일 하늘이 데리고 무조건 나와야 해. 회장님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좋아하신대. 그리고 어머니 집에서 훔친 땅 문서랑 인감 있지? 그것도 꼭 챙겨. 땅 문서랑 인감은 왜? 보증금 낼 돈 없잖아. 대신 어머니 땅 담보로 연대 보증 서류 내야 한단 말이야. 그거 없으면 입점 못해. 알았지? 내일 실수하면 죽어. 알았어. 챙겨갈게. 걱정 마. 준수는 훔친 어머니의 인감이 곧 5억 원짜리 보증 수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양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인감과 땅 문서를 챙겨 넣으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은우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영이가 손자 하늘이까지 동원해 거짓 연기를 하려 하고 훔친 자신의 땅 문서로 보증금까지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명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제 무덤을 제가 파는구나. 끝까지 바닥을 보이는구나.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은우는 명자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면접 전날 밤 시영이는 잠든 하늘이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늘아, 일어나봐. 엄마랑 연습해야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하늘이에게 시영이는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회장님 만나면 무조건 빵긋빵긋 웃어야 해.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안기기도 하고. 알았지? 만약 울거나 뗐으면 진짜 혼나. 밥도 안 줄 거야. 시영이는 아이에게 억지 연기를 강요하며 협박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가 무서워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영이는 거울 앞에서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야. 강남 건물주랑 파트너가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거울 속의 시영이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심포니 타워의 웅장한 로비에 들어선 시영이와 준수는 화려한 인테리어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낯선 환경이 무서워. 준수의 다리 뒤로 숨었지만 시영이는 억지로 아이를 끌어내며 웃으라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똑바로 해. 웃어. 시영이의 낮은 속삭임에 하늘이는 울먹이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안내를 받아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른 세 사람.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하며 귀가 먹먹해지는 동안 회장실에 앉아 있는 명자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덫에 걸린 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가 50층 회장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은우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세 사람을 맞이했죠.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영이는 거만한 표정으로 은우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실장님. 우리 구면이죠? 어제 통화할 때랑 목소리가 똑같네. 반가워요. 시영이는 며칠 전 로비에서 은우를 벌레 보듯 했던 기억은 싹 지운 채 아양을 떨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우는 시영이의 손을 잡는 대신 가볍게 목례만 하며 대기실로 안내했죠. 대기실은 웬만한 아파트 거실보다 넓고 화려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까지 모든 것이 심포니 그룹의 위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시영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며 비서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여기 커피 한 잔 줘요. 제일 비싼 원두로. 비서들이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보자 시영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죠. 뭐해요? 나 여기 회장님하고 곧 계약할 사람이라고요. 알아서 모셔야 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비서들이 서둘러 나가자 시영이는 준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떨고 있어? 촌스럽게 진짜. 준수는 긴장한 탓에 다리를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든 훔친 땅 문서와 인감이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아니, 그냥 좀 긴장돼서 그래. 근데 진짜 이걸로 괜찮을까? 엄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걱정 마. 일단 이걸로 계약하고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그리고 어머님은 어차피 시골에 처박혀 계시니까 모를 거야. 시영이는 준수의 걱정을 단칼에 자르며 인감이 든 봉투를 챙겼습니다. 인감이랑 서류 잘 챙겼지? 그게 없으면 우리 다 죽어. 알았어? 여기 있어. 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시영이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시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박 사장이라고 저장된 번호, 바로 악명 높은 사채업자였습니다. 시영이는 준수의 눈치를 살피며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왜 또 전화했어요? 제가 곧 갚는다고 했잖아요. 오 대표 약속 날짜 지났잖아. 지금 이자만 1,000만 원 넘은 거 알지? 수화기 너머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아요, 안다고요. 오늘 중요한 계약 있으니까 끝나고 바로 입금할게요. 끊어요. 계약? 심포니타워 말하는 건가? 우리 애들이 지금 그 건물 로비에 가 있는데 올라갈까? 네. 미쳤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와요? 돈 안 갚으면 내 남편 가만 안 둔다. 장기라도 꺼내서 팔아야지 안 되겠어. 30분 준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영이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죠. 사채업자들이 로비에 와 있다는 말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시영이는 다급하게 준수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놈들이 밑에 와 있대. 뭐? 빚쟁이들? 어떻게? 나 죽는 거 아니야? 준수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조용히 해. 들키면 끝장이야. 면접 끝나자마자 뒷문으로 나가야 해. 이 땅 문서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놈들입부터 막아야 한다고. 시영이는 준수의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알았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때 은우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영이와 준수는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죠. 은우는 두 사람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며 말했습니다. 오시영 대표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자산증빙서류 지참해서 들어오시죠. 아, 네. 갑니다. 시영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준수의 팔짱을 끼며 비장하게 말했죠. 가자. 이게 우리를 살려줄 동아줄이야. 시영이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늘아, 기억하지? 들어가면 회장님한테 무조건 배꼽 인사하고 예쁘게 웃어. 실수하면 진짜 혼나. 하늘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우는 시영이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인 걸 곧 알게 될 거다. 은우는 천천히 회장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넓은 집무실 끝에 거대한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는 뒤로 돌아가 있어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창밖으로 강남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시영이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또각또각 걸어갔습니다. 준수와 하늘이도 쭈뼛거리며 뒤를 따랐죠. 시영이는 책상 앞에 멈춰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심포니 타워에 입점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J&J 대표 오시영입니다. 시영이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앉은 의자 뒤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영이는 고개를 들고 준수를 쳐다보았죠. 준수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시영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지? 내가 뭐 실수했나? 시영이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늘이가 무서운지 칭얼거렸죠. 엄마, 나 무서워. 집에 갈래? 시영이는 하늘이의 팔을 꼬집으며 작게 쏘아붙였습니다. 조용히 해. 웃으라고 했잖아. 웃어. 하늘이는 울먹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때 드디어 의자가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영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죠. 드디어 강남 건물주를 만나는구나. 의자가 완전히 돌아가고 그곳에 앉아 있는 인물을 확인한 순간 시영이와 준수는 동시에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최고급 명품 슈트를 입은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파티장에서 쫓겨날 때 입었던 그 흙 묻은 낡은 몸빼 바지와 목이 늘어난 티셔츠 차림의 시어머니 명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싸늘하게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시영이는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봤지만 분명 시어머니 명자였습니다. 어머니? 시영이는 너무 놀라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 있어요? 미쳤어요? 청소하다가 몰래 앉은 거예요? 시영이는 상황 파악이 안 돼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준수 또한 기가 차다는 듯 달려들었죠. 엄마, 노막 났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 빨리 일어나. 준수는 명자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명자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은우가 번개같이 움직여 준수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렸습니다. 준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우는 준수를 제압한 채 낮고 굵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심포니 그룹 회장님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회장님? 시영이는 은우의 입에서 나온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멍한 표정으로 명자와 은우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명자는 준수를 제압하고 있는 은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은우가 준수를 놓아주자 준수는 팔을 부여잡고 시영이 뒤로 숨었죠.
명자는 아무런 표정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져온 서류, 이리 내놔라. 시영이는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얼떨결에 품에 안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조된 연대 보증 서류와 훔친 인감이 든 봉투였죠. 명자는 봉투를 낚아채 내용을 확인하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손으로 무덤을 팠구나. 아주 깊게 팠어. 명자는 서류를 은우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영이 앞으로 다가갔죠. 시영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가 풀려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물병을 기울여 시영이의 머리 위로 물을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싸! 차가운 물이 시영이의 머리와 얼굴, 비싼 명품 정장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시영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물벼락을 맞았죠. 명자는 빈 물병을 책상 위에 쾅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엔 네가 줬으니 이번엔 내가 줄 차례구나. 물맛이 아주 시원하지? 시영이는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은우는 품에서 며칠 전 시영이 확인도 하지 않고 내버렸던 그 명함을 다시 꺼내 젖은 시영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부적이라고 했잖습니까? 간직했어야죠. 명함은 시영이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시영이는 떨리는 눈으로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심포니 그룹 회장 신명자. 시영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시어머니가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강남 건물주였다니.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시영이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명자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시영이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것들은 시영이가 시골 땅 문서를 훔쳐판 내역, 사채빚 독촉장, 그리고 패륜적인 통화 녹취록이 담긴 USB였습니다. 네가 그토록 들어오고 싶어 하던 건물의 주인이 나다. 내 건물에 들어오고 싶다고? 어디 한번 지져봐라. 네가 잘하는 그 거짓말처럼. 명자의 호통이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시영이는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수는 어머니가 회장이라는 사실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엄마, 진짜 회장이야? 500억 건물주가 진짜 엄마야? 명자는 대답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준수를 쏘아보았습니다. 시영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명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시영이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준수 또한 태세를 전환하여 명자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저는 말렸어요. 다 이 여자가 시킨 거예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 재산 다 제 거잖아요. 준수는 아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유산까지 요구했습니다. 명자는 서로를 탓하며 물고 뜯는 아들 부부를 보며 마지막 남은 미련조차 털어버렸죠. 내 유산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가지 않는다. 그 말에 시영이와 준수는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자는 책상 서랍에서 미리 공증받은 유언장을 꺼내 그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뭐라고요? 전 재산 사회 환원이라니요. 핏줄인 저를 두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준수가 발광하며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준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회장실에 울려 퍼졌죠. 핏줄?
네가 도박비 때문에 내 아들 하늘이 수술비까지 훔쳐갔을 때 이미 넌 내 아들이 아니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명자의 폭로에 시영이는 충격에 빠져 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하늘이 수술비 훔쳐간 게 도박 때문이었어? 친구 빚보증 섰다며. 준수는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명자는 유언장의 다음 장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심포니 타워의 경영권과 4개인 자산, 그리고 하늘이의 양육권은 상속인이 따로 있다. 시영이와 준수의 눈에 다시금 탐욕스러운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설마 하늘이한테? 하지만 명자의 손끝이 가리킨 곳은 그들이 아닌 곁에 서 있던 수행비서 은우였습니다. 내 양아들이자 하늘이의 법적 후견인이 될 차은우에게 모든 경영권과 양육권을 넘긴다. 명자의 선언에 회장실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놈은 남이잖아요. 굴러온 돌이 어떻게 박힌 돌을 빼내. 내 아들 하늘이를 왜 저놈한테 맡겨요. 준수는 이성을 잃고 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준수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20년 전 당신들이 어머니를 외면하고 보지 않을 때 국밥 한 그릇으로 저를 살려주신 분이 회장님입니다. 저는 피보다 진한 밥으로 맺어진 아들입니다. 은우의 말에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시영이는 그제야 자신이 무시했던 수행비서가 시어머니의 진짜 가족이었음을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명자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보안팀, 회장실로 와. 여기 잡상인들 있으니까 당장 끌어내. 아, 냄새나니까 소금도 좀 뿌리고. 명자는 시영이가 자신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시영과 준수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하늘이 잘 키울게요. 하늘아, 할머니한테 말 좀 해봐. 시영이는 구차하게 하늘이를 이용하려 했지만 하늘이는 이미 은우의 뒤에 숨어 엄마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하늘이를 꼭 안아주며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은우가 지킨다. 너 같은 어미는 없는 게 나아. 당장 꺼져.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명자는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고 은우가 다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명자는 걱정스런 눈빛의 은우를 보며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속이 다 시원하구나. 명자는 창밖으로 끌려나가는 아들 부부의 초라한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음을 직감했죠.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명자의 몸속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영이와 준수가 보안 요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간 뒤 회장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명자는 창가에 서서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아들 내외가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진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좀 가져오겠습니다. 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명자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아니다. 이제 다 끝났어. 속이 다 시원하구나. 정말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 명자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려
책상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오르는 듯한 통증이 명자를 덮쳤습니다. 흑! 명자는 짧은 신음과 함께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하고 숨이 턱턱 막혀왔죠. 명자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와 회색 카펫을 붉게 적셨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은우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명자를 부축했습니다. 은우의 목소리가 물에 잠긴 듯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명자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직 하늘이를 은우에게 온전히 부탁한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은우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은우야, 우리, 하늘이, 꼭. 명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유언과도 같은 한마디를 남기고 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명자의 손이 은우의 옷자락에서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은우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심포니타워 50층 회장실입니다. 응급환자 발생했습니다. 피를 토하고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은우의 절규가 텅 빈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은우는 명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뜨세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겨우 짐 다 벗으셨는데 이제 좀 편해지셔야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은우의 눈물방울이 명자의 창백한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건물 밖으로 쫓겨난 시영이와 준수는 그야말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명품 정장은 구겨지고 흙투성이가 되었고 머리 위에는 보안 요원들이 뿌린 굵은 소금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죠. 지나가던 행인들이 힐끔거리며 혀를 찼지만 두 사람은 창피함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을 뿐이었죠.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진짜 빈털털이 되는 거야? 엄마가 진짜 전 재산을 기부해버리면 우리는 나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준수가 울먹이며 시영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시영이는 도끼 어린 눈으로 심포니 타워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닥쳐.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든. 시영이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악을 썼지만 사실 그녀에게도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훔친 땅 문서와 인감까지 뺏긴 마당에 더 이상 비빌 언덕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사문서 위조 증거까지 명자의 손에 넘어갔으니 감옥에 갈 일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미쳤지. 그냥 엄마한테 잘할걸. 그럼 이 빌딩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였는데. 준수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지. 당신이 도박만 안 했어도 이 사달은 안 났어. 어디서 남 탓이야? 뭐, 그러는 당신은? 당신이 엄마 인감 훔쳐오라고 시켰잖아. 그리고 하늘이도 당신이 버리고 도망갔잖아. 이게 진짜. 두 사람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울 기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 한 대가 심포니 타워 정문으로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삐요삐요.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에 행인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로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다쳤나 봐.
저기 회장님 계신 곳 아니야? 시영이와 준수는 본능적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불길하면서도 묘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죠.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산소호흡기를 쓴 환자를 들것에 실어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은우가 사색이 된 얼굴로 따르고 있었죠. 구급대원들은 1분 1초가 급한 듯 들것을 밀며 뛰었습니다. 비키세요. 응급 환자입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은 분명 명자였습니다. 축 늘어진 팔과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은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명자의 입가에는 아직 닦아내지 못한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준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잖아. 엄마. 준수가 달려가려 하자 시영이가 준수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상황 파악부터 해. 구급대원이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분 췌장암 말기, 토열 후 의식 불명, 바이탈 떨어집니다. 서두르세요. 심정지 올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절망에 빠져있던 시영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러운 빛이 감돌았죠. 시영이는 준수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며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들었어? 심정지 올 수 있대. 엄마가 죽는다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준수는 울먹이며 구급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마. 이건 기회야. 하늘이 우릴 도운 거라고. 뭐? 기회라니? 엄마가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진짜 미쳤어? 잘 들어. 어머니가 아까 유언장을 보여줬지? 근데 그게 아직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유언장 공증이라는 게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만약 어머니가 이대로 돌아가시거나 의식불명 상태가 돼서 공증 절차를 마무리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준수는 멍한 표정으로 시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는데? 법적 상속 순위 1순위는 바로 당신이라고.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전 재산이 아들인 당신한테 온단 말이야. 저 비서놈한테 한 푼도 안 뺏길 수 있다고. 시영이의 말에 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돈을 챙길 기회라는 말에 솔깃해하는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당장 닥친 가난과 감옥에 갈 공포가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준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게 정말일까? 진짜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 당연하지. 그리고 저 비서놈, 어머니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지금 어머니 곁에 보호자는 아무도 없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이용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시영이는 주저하는 준수의 등을 떠밀며 도로변으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마침 빈 택시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저기 가는 저 구급차 따라가 주세요. 빨리요. 웃돈 드릴게요. 시영이와 준수는 허겁지겁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시영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옷에 묻은 소금을 털어내며 표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에게 물을 맞고 쫓겨난 폐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위독한 시어머니를 걱정하며 오열하는 효부의 가면을 다시 뒤집어 쓴 것이죠. 준수도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돌아가시면 불효하는 셈 치고 일단 살고 봐야지.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구급차의 뒷공무니를 쫓았습니다. 꺼져가는 명자의 생명은 그들에게
그저 일확천금의 기회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심포니 타워 위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명자의 비극적인 운명과 다가올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는 것처럼 하늘도 어둡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실려간 곳은 서울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앞은 이미 명자의 위독 소식을 듣고 몰려든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대한민국 굴지의 자산가인 신명자 회장의 소식은 그만큼 큰 이슈였으니까요. 은우는 응급실 문 앞을 지키며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는 사이로 명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택시에서 내린 시영이와 준수가 인파를 뚫고 응급실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시영이는 일부러 목청을 높여 울부짖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아이고 어머니, 엄마, 나왔어. 준수 왔다고. 엄마. 두 사람의 등장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은우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경악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당장 돌아가십시오. 은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영이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은우를 밀쳤습니다. 비키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위독하다는데 오는 게 죄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막아? 이 페류나 같은 놈. 시영이는 기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억울하다는 듯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비서실장인데 치매기가 있는 노인을 감금하고 가족들 접근도 못하게 막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서실장이 회장님을 감금했다니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재산을 가로채려고 우리 가족들을 다 내쫓았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영이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열연을 펼쳤습니다. 준수도 옆에서 거들었죠. 맞습니다. 제가 아들인데도 엄마 얼굴 한번 못 보게 했습니다.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 순식간에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론은 급격하게 시영이와 준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은우를 재산 사냥꾼으로, 시영이와 준수를 억울하게 쫓겨난 효자 가족으로 오해하기 딱 좋았기 때문입니다. 은우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리고 싶었지만 명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영이는 기세등등해져서 병원 보안팀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당장 이 사람 끌어내세요. 우리 어머니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은우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은우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곁에는 제가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악마입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자라는 명분 앞에서는 은우의 진심도 무력했습니다. 결국 은우는 보안 요원들에게 밀려 병원 로비 구석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준수는 의사에게 다시 다가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꼭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준수의 가식적인 멘트에 시영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좋아. 일단 수술 동의권 확보했고, 이제 어머니가 의식 없이 식물인간 상태로만 버텨주면 게임 끝이야. 시영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실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은 시영이와 준수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머니가 건강하신 줄만 알았어요. 비서가 중간에서 이간질만 안 했어도. 시영이는 거짓 눈물을 훔치며 여론몰이를 이어갔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심포니 회장 위독, 비서의 전횡 의혹, 쫓겨난 아들 부부의 눈물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으로 밀려난 은우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명자가 쓰러지기 직전 건네주었던 USB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영과 준수의 악행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것을 터뜨리기엔 명자의 수술 결과가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만약 명자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 싸움은 훨씬 더 길고 지루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은우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병원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영이와 준수는 아침부터 몰려든 방송사 카메라들을 대동하고 병실 강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비키세요. 아들이 엄마 보겠다는데 왜 막습니까? 불효자 비서는 물러가라. 치매 노인 감금한 사기꾼. 병원 로비가 아수라장이 된 순간 굳게 닫혀있던 은우의 병실 문이 열리고 은우가 변호인단과 함께 차분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은우에게 쏟아졌습니다. 시영이는 은우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이제야 나오시네. 도망갈 준비는 다 하셨나 봐요? 은우는 시영이의 비아냥을 무시하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포니그룹 비서실장 차은우입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은우는 자신의 핸드폰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기자님들,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메일 한 통을 전송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기자들은 의아해하며 일제히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헐, 세상에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메일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며칠 전 심포니타워 로비에서 있었던 사고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시영이가 달려오는 트럭을 보고 뒷걸음질 치며 아들 하늘이를 외면하는 모습, 은우가 몸을 던져 하늘이를 구하는 모습, 그리고 시영이가 다친 은우에게 명함을 던지며 뻔뻔하게 구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곧이어 시영이와 준수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엄마가 어떻게 저래? 자기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 완전 페륜아들이네. 저래놓고 효자 코스프레를 한 거야? 저 명함 던지는 거 봐. 인성 쓰레기네, 진짜. 시영이는 당황하여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딥페이크라고요. 저 사람이 우리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예요. 시영이는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은우는 한 발 더 나아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신명자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직전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공증 유언장과 친권 상실 소송장입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셨습니다. 또한 두 분을 아동학대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방금 전 회장실에 제출하신 이 연대 보증 서류, 훔친 인감으로 위조하신 거 맞으시죠? 은우가 시영이와 준수가 제출했던 위조 서류 원본을 들어보였습니다. 시영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준수는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는 그냥, 그 순간 병원 정문으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여러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이 로비로 뛰어들어와 시영이와 준수를 에워쌌습니다. 오시영 씨, 강준수 씨,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시영이와 준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고지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두 사람의 비참한 몰골을 담아냈습니다. 시영이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심포니 그룹 며느리야. 이 손 안 나? 하지만 경찰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시영이를 끌고 갔습니다. 준수는 은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은우야, 아니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요. 이거 놓으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을 형님이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은우는 준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에게 비십시오. 물론 그 아이는 당신들을 평생 용서하지 않겠지만요. 준수는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끌려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시민들은 끌려가는 두 사람의 등 뒤에 대고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잘 가라. 콩밥 먹고 정신 좀 차려라. 통쾌한 사이다 결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은우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명자가 잠들어 있는 병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명자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은우는 병실로 돌아와 잠든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십시오. 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명자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며칠 뒤 명자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은우와 하늘이가 명자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하늘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명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나 괜찮아. 형아가 지켜줬어. 명자는 은우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은우야.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 어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노란 꽃망울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 수의를 입은 시영이와 준수는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강남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호의호식하던 부부였지만 지금은 아동학대와 사문서 위조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락으로 떨어진 신세가 되었죠. 시영이는 거칠게 이혼 서류를 준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도장 찍어. 당신이랑 엮인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이 무능한 인간아. 준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구더러 무능하대? 엄마 인감 훔쳐오라고 시킨 게 누군데? 당신 욕심 때문에 우리 엄마도 내 인생도 다 망쳤잖아. 시끄러워. 당신이 도박만 안 했어도 이렇게는 안 됐어. 하늘이 수술비까지 훔쳐간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두 사람의 고성방가가 유치장에 울려 퍼지자 교도관이 곤봉으로 철창을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안 해?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아. 시영이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렸고
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감옥 안에서 이혼 도장을 찍으며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뉴스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졌고 사람들은 패륜 부부의 최후라며 손가락질했죠. 시간이 흘러 시영이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건 자유가 아니라 빚쟁이들의 지독한 독촉이었습니다. 오시영 씨, 나오셨네? 돈 갚아야지. 교도소 정문 앞을 지키고 있던 사채업자들이 시영이를 애워쌌습니다. 저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시 사업 시작해서. 사업은 무슨, 당장 식당 가서 설거지라도 해. 몸이라도 팔아서 갚으란 말이야. 시영이는 빚쟁이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쪽방촌으로 끌려갔습니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식당 뒷골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으며 시영이는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로 살아야 해. 흑흑. 차가운 설거지물에 손이 트고 갈라졌지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수 또한 출소 후 갈 곳이 없어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무료 급식 소줄 맨 뒤에 서서 배식을 기다리던 준수는 식판에 담긴 밥알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밥이 먹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 준수는 쉰내나는 옷을 입고 지하철역 구석에 웅크려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쳐다보며 지난 날을 사무치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계절이 바뀌어 세상이 온통 하얗게 뒤덮인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죠.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명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곁을 지키던 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은우의 간절한 외침에 명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은우를 향했습니다. 은우냐?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명자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대맡에 앉아 졸고 있던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아. 명자의 부름에 하늘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일어났어? 하늘이는 명자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명자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하늘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많이 컸구나. 할미가 많이 보고 싶었어. 나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이제 아프지 마. 하늘이의 해맑은 말에 명자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자는 은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은우야, 고맙다. 못난 내 아들 대신 우리 하늘이 지켜줘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은우는 명자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명자는 은우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이제 편안하다. 가서 내 친부모님도 만나고. 원도 없다. 명자의 시선이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에 머물렀습니다. 눈이 참 예쁘게도 오는구나. 은우야, 부탁 하나만 들어다오. 네,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다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이 외롭지 않게 네가 형이 되어주렴. 그리고 너도 이제 그만 외로워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 약속하겠습니다. 하늘이는 제 동생입니다.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니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명자는 은우의 다짐을 듣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평온해 보였죠. 그래. 그럼 됐다. 이제 좀 자야겠구나. 피곤하네. 명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잡고 있던 은우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이 삐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은우는 명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하늘이도 영문을 모른 채 할머니, 자는 거야? 할머니? 하며 은우를 따라 울었습니다. 500억 자산가 신명자 회장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의 배웅을 받으며 긴 소풍을 마쳤습니다. 명자의 장례식장은 수많은 조문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부터 시장통 상인들까지 명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왔죠. 하지만 상주석을 지키고 있는 건 핏줄인 아들 준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들 은우와 손자 하늘이가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비서실장이 진짜 아들이래. 친아들은 감옥 갔다며? 쯧쯧. 그래도 회장님 마지막은 외롭지 않으셨겠네. 저렇게 든든한 양아들이 있어서. 은우는 슬픔을 억누르며 의연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늘이도 은우의 옆에 서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국화꽃을 헌화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명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다. 내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은우는 명자의 유지를 받들어 심포니 그룹을 투명하게 경영했고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자가 남긴 사재를 털어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명자재단을 설립했죠. 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늘이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은우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과 꾸준한 치료 덕분에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거든요. 이제는 눈도 잘 마주치고 제법 의사표현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은우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형아, 빨리 와. 배고파. 하늘이가 재단 앞마당에서 뛰어놀며 은우를 불렀습니다. 은우는 서류 가방을 든 채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오냐, 알았다. 우리 하늘이 배고파서 어쩌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응. 국밥. 할머니 국밥 먹고 싶어. 그래, 가자. 형아가 쏜다. 은우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고 명자가 생전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허름한 시장통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이며 드럼통 테이블까지 20년 전 명자가 은우에게 국밥을 말아주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가게 안은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모, 여기 순대 국밥 2그릇이요. 고기 많이 주세요. 은우가 익숙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2그릇이 나왔습니다. 은우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호호 불어 하늘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맛있어? 응, 맛있어. 형아도 먹어. 하늘이는 입가에 국물을 잔뜩 묻히며 오물오물 잘도 먹었습니다. 은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맞은편 빈 의자에 소주잔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채웠습니다. 명자가 즐겨 마시던 딱 한 잔의 소주였죠.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하늘이 먹는 것 좀 보세요. 이제 혼자서도 잘 먹습니다. 은우는 마음속으로 명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식당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심포니 그룹사나 명자재단에서 이번에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신명자 회장의 뜻을 이어받은 차은우 이사장은 화면 가득 명자의 생전 사진과 함께 은우가 테이프 커팅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TV를 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고, 저 심 회장님 참 대단한 분이셨지. 저 양아들이 친자식보다 낫네. 기업도 잘 키우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은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먹었습니다. 하늘이가 TV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네. 형아, 저기 할머니 나왔어. 그래, 할머니다. 할머니가 우리 하늘이 착하다고 보고 계시네. 은우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있었죠. 은우는 소주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하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명자의 얼굴이 구름처럼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하늘이는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늘이 덕분에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은우는 하늘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가자. 형아랑 놀이공원 갈까? 와, 신난다. 놀이공원. 하늘이가 은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그 어떤 핏줄보다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500억이라는 차가운 유산보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처럼 진한 사랑을 남기고 간 명자. 그녀가 맺어준 새로운 가족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봄 기운이 만연한 거리로 힘차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눈부신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500억 자산가 신명자 회장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 앞에서는 천륜도 저버렸던 며느리와 아들의 비참한 최후는 사필귀정이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를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명자와 은우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진짜 부자가 아닐까요? 차가운 겨울바람을 견뎌내면 반드시 따뜻한 봄꽃이 피어나듯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삶에도 은우와 하늘이가 맞이한 눈부신 봄날 같은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명자가 남긴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의 위로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